일단 다수가 그래도 많이 한 삼각함수부터 먼저 문제풀이 하고요. 한 프로 영상 봐가면서 시간을 좀 드리든가 하겠습니다. 일단 좀 여유롭게. 자, 먼저 삼각함수부터 우리가 삼각함수 그래프 쪽 숙제가 나갔었고요. 어디서부터냐면 뚠뚠뚠뚠 153부터인가? 아, 154부터인가? 자, 154쪽부터 먼저 질문 받겠습니다. 154쪽 질문 76번 몇 번? 71번 맨 마지막 거 36분의 18파이로 바꾸세요. 됐죠? 26 아닙니다. 그럼 되지? 다음 없으면 넘기셔서 155쪽 155쪽 오케이 없고 없으면 156쪽 885번이요 5번 2점 0,0와 점 A 2분의 8B, 0로 이은 선분 5의 1을 6등분한 점을 차례대로 P1부터 P5라고 얘기를 하고 PK를 지나 X축의 수직인 직선과 함수 Y는 루트 2 코사인 X의 교점의 요놈의 식기를 PK라고, QK라고 표현한다면 요 값을 구하여라. 됐어? 네. 됐니? 자, 먼저 가봅시다. 일단 점 5, 0, 0하고 A 2분의 파이, 0을 찍어야 되는데 이 점을 2등분한 다음에 함수 Y는 어떤 함수와 만나는 점을? 루트 2 코사인 X. 그러면 일단 어쨌든 그 Y는 루트 2 코사인 X라는 함수를 뭐 해줘야 돼? 그려야 될 거 아니야? 최대? 루트 2 최소? 주기? 오케이. 그러면서 요 놈식이가 최대 루트 2 찍힐 것이고 다음 여기에 2분의 파이 찍히게 된다면 2분의 파이일 때 함수값은? 0. 제로일 때 함수값은? 루트 2. 그럼 이렇게 감수하는 모양이죠. 됐어 안 됐어? 이 놈을 몇 등분을 했대? 5하고 A를 6등분을 했대. 그럼 이게 6등분 하면 어쨌든 여기에 점들이 찍히게 되겠지. 됐냐 안 됐냐? 걔네들을 각각 뭐라고 표현한다고? P 1 다음 P 2 P 3 P 4 P5 얘기하겠다고. 됐어 안 됐어? 그랬을 때 요놈 식기에서 P1에서 무슨 바를 올려서? 수선의 바를 올려서 만나는 점의 무엇을? 좌표를 뭐? Q 1 됐냐 안 됐냐? 그럼 선분 P1, Q1의 길이는? 점 누구와 누구에? Q1에 Y좌표에 차. 그러면 Y좌표 차 알아야 되니까 결국에 Q1의 무슨 좌표만 알면? Y좌표 알면 되는데 Q1의 Y좌표는 여기 나와 있는 결국에 이 각에 대한 얘기로 돌아가겠지. 맞아 틀려. 그럼 이 하나의 각의 크기를 계산을 해도 되고 계산을 하면 얼마야? 하나 둘셋 넷 12분의 1 파이라고 하셔도 되고 얘를 뭐라고 하면 예를 들어 세타라고 하면 그럼 선분 P1, Q1은? 루트 2 무슨 세타? 이 함수가 무슨 함수야? 루트 2 코사인 세타 됐어 안 됐어? 그럼 얘는 P2는 P2의 X좌표는? 아 P2의 X좌표 지금 너 X좌표부터 안 보네. 어? 2세타 또는 12분의 몇 파이? 2파이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선분 P2, Q2는? 그렇지. 됐냐 안 됐냐? 그러면서 2분의 파이에 해당하는 건 몇 세타가?
6세타가 얼마? 2분의 파이 될 거거든. 그럼 마지막에 나와 있는 P5, Q5는 루트 코사인 5세타 그렇지. 얘들 다 뭐 한 다음에 더한 다음 에헤이 제곱한 다음 제곱한 다음에 뭐 하래? 더하래.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5세타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루트 2 사인 세타 그렇지. 됐잖아. 다음 없으시면 넘기셔가지고 157쪽 바로고요. 157쪽 없으시면 158쪽 897번 어? 897번 897번 다음 그림과 같이 뭐 떠올려라? 어이 됐니? 다음 AB 위에 점 P와 BC 위에 점 Q와 R 그 다음 AC 위에 점 S를 꼭지점으로 하는 또 뭐? 정사각형 PQRS 뭐 떠올려라? 90도 됐니? 기본적인 거 떠올리라고 제발 좀. 그랬을 때 삼각형 각 SBC라는 놈의 식기를 세타라고 표현한다면 다음 식의 값을 구하여라. 됐어 안 됐어? 그랬더니 거기 나와 있는 삼각함수식 나와 있잖아. 그럼 이 삼각함수식을 제일 첫 번째 뭐부터 하셔야 된다고? 정리. 뭐 맞춰야 돼? 각 맞춰야 돼. 자,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맞추면 시작.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됐니? 네, 아직도 지금 사인 나오고 앉아있네. 다음 사인 2파이 마이너스 세타 바꾸면 시작. 마이너스 사인. 그렇지. 다음 그 다음에 빼기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시작. 코사인 세타. 다음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시작. 마이너스 사인. 오케이. 됐지요? 이 주어진 식의 값을 모아여라. 구하여라.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요놈의 식기는 결국에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될 것이고 앞에 있는 거 얘도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나오게 되겠지. 그럼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의 몇 배를? 2배 모아여라. 요거랑 같은 표현이죠. 됐어 안 됐어? 그럼 코사인 세타하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나왔으니까 뭘 떠올려도 되고? 그렇지. 됐냐 안 됐냐? 표현이 해갔니? 그럼 얘네들을 이걸 떠올려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이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를 써먹어야 되는데 현재 우울하게도 이 삼각형에는 지금 이 나와 있는 무슨 삼각형이 나와 있는데 정삼각형에 변의 길이를 하나라도 줬어 안 줬어? 안 줬지. 상관없다는 거야. 안 줬다 그래도. 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의미하는 건 삼각 뭐였어? B였거든. 어차피 B만 알면 된단 말이야. 됐냐 안 됐냐? 그럼 얘를 B만 알면 되는데 쳐다보니까 이 안에 이렇게 뭐하도록 하는 내접하도록 하는 무슨 사각형이 있고 정사각형이 있어? 그럼 당연히 뭘 떠올려야 되고 90도 떠올려야 되고 다음에 바깥에 있는 게 무슨 삼각형이니까 정삼각형이니까 또 떠올려야 돼. 무엇을? 60도 떠올려야 돼. 맞아 틀려? 됐냐 안 됐냐? 그럼 여기도 몇 도? 60도. 여기도 몇 도? 60도. 그러면 요 모양이 무슨 삼각형 나오면서? 직각삼각형 나오면서 우리는 하나에 뭐 할 수 있어요? B 할 수 있죠. 몇 대 몇 대 몇? 2대 1대 루트 3. 맞아 틀려. 어디가 2야? 요 놈의 식기에서 빗변이 2야. 다음 1은 1번 2번 B1에 해당하는 건 1번 2번 어디가 1이야? 2번. 됐어 안 됐어? 됐냐 안 됐냐? 그럼 이제 뭐만 알면 돼? 요놈의 식기에서 다 풀었잖아. 자 여기를 B니까 정확한 표현은 B의 상수 써서 2K 루트 3K 다음에 얘를 뭐 K라고 표현하면 됐어 안 됐어? 그럼 얘는 몇 K? 루트 3K. 다음 얘는 얼마? K. 됐냐 안 됐냐? 왜? 좌우가 당연히 서로 어떻게 돼야 돼? 정삼각형의 한가운데 기준으로 내접하니까 대칭돼야 될 거 아니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때 요 각을 그대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은 요 놈의 쉽게 해서 여기가 세타였으니까 됐냐 안 됐냐? 그럼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무슨 세타 찾으면 되니?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에는 빗변이 들어갈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즉 코사인에 해당하는 변 무슨 변? 대변 긴변? 긴변. 사인에 해당하는 변 무슨 변? 마주보는 대변. 됐냐 안 됐냐? 그럼 두 개만 있으면 되겠네. 그럼 요놈 비표현하면 2 곱하기 뭐 더하기 뭐? 1 플러스 루트 3 K분의 다음 몇 K? 그렇죠? 아유, 97번. 자, 일단 좀 더 질문 받고 가보겠습니다. 159쪽 질문이야? 159쪽 없으시면 넘기셔가지고 160쪽 없고요. 160 없으면 161쪽 900 11번. 자, 함수 y는 2 탄젠트 x-3 플러스 코사인 제곱 x분의 1의 무슨 값을? 최대값을. 아이씨, 잠깐만. 이거는 요즘에 학교 세우표처럼 웬만하면 이게 1학년 때는 안 나오는 표현이긴 한데 2학년 때는 이 표현이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보겠습니다. 요놈의 식기는 얘 최대 최소를 라지 m과 스몰 m이라고 하면 됐어? 그러면 일단 나와 있는 건 y는 2 탄젠트 x-3 플러스 코사인 제곱 x분의 1 요놈의 식기의 최대 최소를 찾아라. 됐죠? 그렇다면 일단 각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각 맞춰져 있니 안 맞춰져 있니? 맞춰져 있어요. 맞춰져 있죠? 그 다음에 뭐에 맞춰야 돼? 삼각함수의 종류를 몇 종류로? 한 종류로 맞춰야 되지. 여기까지 됐냐 안 됐냐? 그래서 이게 웬만하면은 2학년 때 이거 내면 안 되는데 이거 미친 거지 아니야? 예, 나중에 미적분 때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긴 하겠지만 자 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식은 딱 하나야. 사인을 뭐하고 제곱하고 다음에 코사인을 뭐해서 제곱해서 더하면 얼마? 1. 이게 가장 기본식이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근데 요놈의 식기를 이용해서 원래는 관계식을 두 개를 나중에 더 외워야 돼. 근데 그거는 뭐 어쨌든 저쨌든 그럼 여기를 이용해서 외운다는 건 결국에 이거는 나중에 미적분 가서도 계속해서 쓰이고요. 다음 나오는 식들은 단순합니다. 외우기 싫으시면 패턴만 기억하시라고. 어쨌든 저쨌든 얘는 등식이니까 좌우 양변을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눠. 됐니? 다시 뭘로 나눈다고?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눠. 그럼 얘는 뭐분의 뭘로 바뀌어? 코사인 제곱분의 다음 사인 제곱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얘는 얼마로? 1이 되고 얘는 뭘로? 코사인 제곱분의 1로 나오게 되겠지. 근데 요 새끼가 코사인분의 사인을 전체 제곱한 거랑 같잖아. 제곱분의 제곱이니까 코사인분의 사인이 누구야? 탄젠트. 그렇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식이 뭐가 있냐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코사인의 역수분의 1 요거를 하나 찾을 수 있어요. 됐죠? 다음 그럼 코사인 제곱만 나누는 경우 있겠니? 아니요. 아니겠지. 뭘로 또 나누는데? 그렇지. 그렇게 익히라는 거야. 외우지 나중에 마시고. 이해 갔어? 그래서 원래는 이게 하다 보면 그때는 많이 쓰니까 이제 외우게 될 텐데 지금은 뭐 사인 제곱만 나누면 앞에 건 얼마로 바뀌고 1 플러스 다음에 누구? 사인 제곱 세타분의 다음 뭐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요. 얘가 뭘로? 사인 제곱 세타분의 1로 나오게 되겠죠? 근데 사인분의 코사인의 전체 제곱과 똑같을 거야? 근데 사인분의 코사인은 또 누구의 역수야?
탄젠트의 역수야. 그러니까 얘는 1 플러스 누구? 탄젠트 제곱 세타분의 얼마? 1을 한 건 누구분의? 사인 제곱 세타분의 얼마? 1. 이렇게 유도되는 식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됐니? 원칙적으로는 이 사인과 코사인의 역수의 형태를 쓰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표현이 해봤어요. 원래는 코탄젠트 다음 시컨트 뭐 이런 식으로 쓰긴 하는데 그거는 현재 2학년 때는 다르지는 않으니까 요거는 뭐 참고 삼아서 익히세요. 웬만하면 이건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거 자체를 이제 대부분 여기에 2학년 때는 다루지 않으니까. 자, 어쨌든 그럼 다시 가겠습니다. 그럼 거기 나와 있는 놈의 식기를 쳐다보니까 2 탄젠트 x 마이너스 3 더하기 코사인 제곱 x분의 1. 그럼 얘도 원칙적으로는 이걸 모르더라도 동일하게 받아들여야 돼. 사인하고 코사인 섞였을 때 우리는 무조건 한 종류 고친다 그랬잖아. 맞아 틀려? 예를 들어 코사인이 1차고 사인이 2차야. 그럼 주어진 식을 누구로 고쳐야 되니? 다시 코사인이 1차고 사인이 2차야. 주어진 식 누구로 고쳐야 돼? 그렇지. 코사인으로 바꿔야 돼. 왜 바꿀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으니까. 됐어 안 됐어? 얘도 동일한 거야. 거기 봐. 탄젠트 몇 차고? 1차고 코사인 몇 차야? 2차지. 그럼 누구로 고쳐야 돼? 그렇지. 탄젠트 꼴로 가셔야 된다는 거야. 그럼 그걸 가는 방법이 이거거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즉 코사인 제곱 세타 1 대신에 제곱 세타분의 1 대신에 누구를 갖다 넣으면 1 플러스 탄젠트 세타를 갖다 넣게 된다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바뀌게 될 거냐면 얘는 y는 탄젠트 제곱 세타 다음에 플러스 2 탄젠트 제곱 x 플러스 2 탄젠트 x 다음에 마이너스 3이 아니라 마이너스 얼마로? 2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서 누구를 뭐 하시면? 탄젠트 x를 뭐 하면? 치환을 하면 뭐 t를 치환을 하면 t에 당연히 범위 나와야 되겠지. 거기에 범위 각 범위 줬잖아.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어디까지? 1까지. 그래서 y는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2에 대한 무슨 값을? 최대값과 최소값을 뭐 하시면? 유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표현이 이해 갔지요? 됐니? 뭐 요 새끼 같은 경우에는 이 식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2학년 과정상에서 나와주면 좀 그렇습니다. 얘는 뭐 나온다면 할 말은 없긴 하지만 웬만하면 안 나오는 게 좋긴 해요. 자, 여기까지 필요하신 거 정도? 안녕. 다 했어? 숙제? 뭐 안 했어? 둘 다 안 했어? 아, 숙제가 두 종류였던 것도 몰랐던 거야? 노트요. 아, 노트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와네. 정말, 아이고. 김재인, 숙제 다 했어? 네. 오.
자, 다 되셨으면 넘기셔가지고 왼쪽에 880 몇 번인지 5번인지 이거 지웁니다. 자, 162쪽 질문이요? 없고요. 다음 넘기셔가지고 163쪽 질문이요? 926번. 자, 0부터 x가 2분의 파이까지일 때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을 찾아라. 그러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다면 다시 기초 내용부터 변수가 누구야? 이 주어진 방정식에 x야. 그럼 알파하고 베타는 누굴까? x가. 그랬을 때 거기 나와 있는 이 방정식을 일단 본 순간 헉하지요. 여러분 식기 좌변만 읽어보면 시작. 사인. 사인. 다시 정확하게 읽으면 시작. 사인. 그렇지. 합성이라니까. 계속 얘기하잖아 니들. 기본형의 사인 x, 코사인 x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 돼 있다? 합성돼 있다. 그러니까 표현 나왔을 때 쫄지 마시라고. 그냥 모든 표현들은 다 어차피 도는 건데 미리 새롭게 그냥 받아들인 것 뿐이라니까. 자, 사인 시작. 합성. 파이. 에이, 정확하게 읽어야지. 시작. 사인. 합성. 곱하기. 코사인 x는 얼마? 1. 그럼 이런 합성되어 있는 놈을 풀래. 다시 뭐 돼 있는 놈을 풀래. 합성되어 있는 놈 풀래. 그럼 합성되어 있는 거 푸는 게 뭐 하라는 거야? 치워. 그렇지. 합성되어 있는 거 풀래. 뭐 하라는 거야? 치환이야. 됐냐 안 됐냐? 치환이라는 것 자체가 합성되어 있는 함수에서 풀어내는 과정이 치환이라니까. 그럼 거기서 누구 치환해야 돼? 파이 곱하기. 그렇지. 파이 곱하기 코사인 x라는 놈의 식기를 얘를 치환을 할 것이고. 됐냐 안 됐냐? 그렇다면 치환하면 뭐 나와야 되는데? 범위 나와야 돼? 근데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2파이까지야? 그럼 0부터 2파이까지라면 그 x의 범위에 대한 얘기니까 코사인 x의 값을 알 수 있죠? 어디 최대? 1 최소? 그럼 거기에 몇 배 했으니까? 파이 배 했으니까. 됐어 안 됐어? 그럼 t의 범위는 시작? 그렇지. 이거죠. 그럼 거기 나와 있는 거 풀면 sin t가 얼마인 거야? 1인 걸 풀래. 됐냐 안 됐냐? 그래프를 그리셔도 되고 뭐 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단위원이 편하지요? 단위원 머릿속에 떠올리시고요. sin 무슨 좌표? y좌표입니다. 그러면 그 y좌표가 얼마 되는 경우는 1 되는 경우인데 마이너스 파이서부터 돌아와야 돼. 맞아 틀려? 그러면 t가 얼마 되는 경우? 2분의 그렇지. 2분의 파이 하나밖에 없죠. 됐냐 안 됐냐? 근데 이놈의 식이 t가 나와 있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아니잖아. 맞아 틀려? 그는 누구 값 원하니까? x 값 원하니까 돌리면 파이 곱하기 뭐가? 코사인 x가 얼마인 걸? 2분의 파인 걸 풀어내셔야 되고 결국에 그 얘기는 코사인 x가 얼마인 걸? 2분의 1인 걸 풀어내셔야 될 것이고. 됐어 안 됐어? 그럼 코사인 x 2분의 1 단위원으로 푸셔도 되고요. 단위원 귀찮으시면 함수 그래프 그리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그 두 근을 뭐 하라 그랬어? 빼라고 얘기했죠. 얘는 그러면 합이 아니니까 직관적으로 보이진 않겠네. 풀어내야 되겠네. 코사인 무슨 좌표? x좌표. 단위원이 훨씬 빠르겠지. 이런 단순한 거. 그러면 요놈식이 x좌표 2분의 1인가? 짝 그으시고 제로부터 x범위 어디까지였어? 2파이까지였어. 되냐 안 되냐? 그럼 두 근은 뭐하고 뭐 나와? 3분의 파이하고 다음? 그렇지.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고 그때 누가 알파이고 누가 베타인지는 문제에서 줬지요? 되냐 안 되냐? 그럼 빼시면 계산 마무리 되실 겁니다. 자, 좀 더 질문 받지요? 163쪽부터 질문 없으시면 넘기셔서 164쪽 164쪽 없으시면 165쪽 165 없으시면 166쪽
66도 없으면 67. 67쪽 없으면 나쁘진 않네요. 안 하신 분들은 이거 푸셔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내신 나오니까. 없으면 68. 950. 7번. 방정식 예를 만족하는 실수 x의 개수를 구하여라. 다시 초월함수, 즉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우리가 2학년 때 배우는 얘들하고 다항함수는 계산을 할 수 있다 없다? 그렇지. 기본적으로는 없다. 로그하고 예를 들어 1차 다항함수, 2차 다항함수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되냐 안 되냐? 정말 특정한 숫자 뭐 0 이런 독특한 숫자를 제외하고 때려 죽여도 계산되지 않습니다. 됐지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방정식과 부등식이 나오면 뭘로? 그렇지. 그래서 맨날 1학년 때 얘기했잖아. 방구 나오면 함수 보는 게 고등학교 수학은 그게 다요. 1학년 때 그것만 정확하게 제대로 잡아 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됐냐 안 됐냐? 그러니까 방구 나오면 어쨌든 1학년 1학기 딱 기말 시작되는 시점에서부터 2학년까지 쭉 2학년 3학년까지는 거의 다 함수라고. 단순 방정식 부등식은 못 푼 사람이 거의 없어. 중요한 건 함수를 보는 걸 못 풀어서 그런 거지. 그러면 너무 쉽게도 찾아보시면 3분의 1 곱하기 로그 2의 x라는 것과 코사인 3파이 x를 만족하는 같게 하는 x값을 당연히 계산되니 안 되니?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당연히 거기 나와 있는 무엇을? 함수 그래프를 뭐 해야 돼? 그려야 돼. 그럼 y는 어떤 함수야? 3분의 1 곱하기 로그 2의 그렇지. 로그 2x. 그러면 로그 함수 그려야 되니까 로그 나오자마자 일단 쓰고 시작하라 그랬어. 뭐? 그럼 뭐? x는 0보다? 그렇지. 항상 쓰고 시작하라고 얘기했고요. 다음 이 함수 그리려고 해서 보니까 얘는 증가함수, 감소함수. 증가함수 밑범위 알고 있죠? 반드시 지나간 점은 몇 콤마면? 몇 콤마면? 1콤마요. 오케이. 다음 무슨 선 존재? 그렇지. 점근선 시작. 오케이. 됐지? 항상 기초는 먼저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쌤 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다시 읽으세요. 시작. 다시 초월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는 기본형에 뭐 시킨다 항상. 기본형에 원래 뭐 시키는 거다 다. 합성이라고 그랬지. 근데 이거 합성되어 있는 거 아니잖아. 맞아 틀려. 근데 이거 다시 읽으면 3분의 1 뭐야? 곱하기지. 그럼 이 3분의 1은 무슨 값에 영향 끼쳐? 그렇지. 함수값. y값에 영향 끼치는 거야. 이해 갔어 안 갔어? 원래 함수보다 함수값이 3분의 1만큼 뭐 해준다고? 줄어드는 거라고 그냥. 그게 끝이라는 거야. 이해 갔니?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1학년 때부터 내가 야 니네 곱하기 못 읽어. 곱하기 못 읽으니까 곱하기 좀 제발 빼먹지 말고 이거 어떻게 구성돼 있어? 계속 물어보잖아. 자꾸 보라는 거 그래야지 나중에 식이 들어온다니까. 함수식을 이해하는 게. 근데 이걸 따로 보내고 교과 과정에서 나오지 않는단 말이야. 이런 거 보시면서 판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연어무 식기를 그리면 어쨌든 얘는 함수값에만 영향 끼칠 테니까 그건 무시하시면 되고 다음 1,0를 지날 거고요. 증가함수에 x는 0이라는 놈의 식기를 점근선으로 가져. 됐냐 안 됐냐? 그럼 다음 연어무 식기 로그함수 그리려면 무슨 선 잡으라고? 점근선 잡아놓고 지수함수 그리려면 누구 선 이용해라? 누구는 1? 지수함수는 누구는 1? 지수함수는 누구는 1? x는 1.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로그함수는 누구는 1? 됐어 안 됐어? 됐니? 다시 판단해야 될 거. 점근선 지만 한 점. 이건 뭐 다들 아실 것이고. 됐냐 안 됐냐? 그 다음 나머지 친구가 막 그리는 게 아니라 어느 선 이용하라고? y는 1. 로그함수는 y는 1. 지수함수는? 됐지요? 그래서 잡아놓고 가시라고 그냥. 그럼 y값이 얼마 되는 경우? 1 되는 경우 잡아내면 될 거거든. y값이 얼마 되는 경우? 1 되는 경우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x에 얼마? 8. 그렇지. 암산 되자. 그럼 몇 콤마면서 지날 것이고? 8 콤마 얼마?
1을 지나겠지요. 됐어 안 됐어? 즉 이 도감수는 이렇게 그려지고 있을 거야. 됐냐 안 됐냐? 됐니? 요놈의 식기를 맞춘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왜? 방정식을 함수 풀어내야 되니까 어느 정도 그래프를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거거든. 그랬을 때 문제에서 이제 오면은 코사인 누구? 코사인 누구를? 3파이 그렇지. 코사인 3파이x를 x라는 이 함수 그려야 돼. 최대 얼마? 1 최소 얼마? 마이너스 그러니까 구역에서 최대값 1과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지점까지만 그리면 되겠지? 다른 지점 그릴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됐냐 안 됐냐? 없어. 다음 그 다음 계속 갑니다. 그럼 요 놈의 식기는 주기가 얼마? 3분의 2 주기가 3분의 2. 아 여기 좀 짜증나. 그럼 주기 3분의 2니까 그 다음에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건 3분의 2 다음에 또 얼마? 3분의 4. 3분의 4 다음에 또 얼마? 3분의 6. 3분의 6이 얼마야? 2. 2니까 어쨌든 2를 기준으로 동일한 패턴이 몇 번이 반복이 될 것이고 3번이 반복이 될 겁니다. 됐어 안 됐어? 2를 기준으로 3번이 반복이 되면 또 누구를 기준으로? 4를 기준으로도 몇 번이 반복이 되겠어? 3번 반복되겠지? 4 기준으로 3번 반복되니까 또 누구를 기준으로? 6 기준으로도 3번 반복될 거 아니야. 이해 갔냐 안 갔냐? 왜? 얘들을 전부 다 8까지 3분의 2짜리를 확인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러면 요놈 식기가 그렇게 반복이 될 테니까 얘에서 3분의 2 뭐 어쩔 수 없으려 이런 건 적당히 찍으셔야지 뭐 방법 있나? 됐어 안 됐어? 3분의 2 기준으로 한 주기 반복 마이너스 1 찍고 이렇게 올라갈 거야. 됐냐 안 됐냐? 다음에 또 요놈의 식기가 하나 찍고 또 올라갈 거야. 또 하나 찍고 올라갈 거야. 이렇게 세 주기 반복되겠지. 됐어 안 됐어? 그 다음 4까지도 주기가 몇 번이 반복이 돼? 하나 둘 세 번 반복될 겁니다.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렇다면 지금 모양에서는 여기 언저리가는 어쨌든 교점의 개수가 정확하게 보여. 요 부분은 애매해요. 맞아 틀려? 애매해. 여기 우리가 지금 그림을 나름 또 칸을 나누긴 했지만 정확하게 칸 쪽인 건 아닌 거거든. 그 다음 각 곡선 그래프를 그려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부분을 정확하게 그려 못 그려? 못 그리잖아. 그러면 뭐 해봐야 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야.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건 얘 마이너스 1이 결국에 최소값이 되는 거니까 이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로그 값이 마이너스 1에 해당하려면 얼마에 찍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로그에서 얼마 되는 경우를 마이너스 1 나오는 경우 봐야 될 거거든. 그럼 x 얼마? 8분의 8분의 1이야. 됐냐 안 됐냐? 그러면서 여기 한 주기가 3분의 2였으니까 여기는 그럼 얼마 나와야 돼? 3분의 1 나오겠지. 그럼 여기 그림이 현재 모양을 완전히 틀렸다는 거야. 이해 갔냐 안 갔냐? 즉 거기 모양을 다시 보시면 저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보면 y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가 로그 함수는 8분의 1일 때 마이너스 1을 찍고 다음에 1,0을 지나면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을 것이고 됐냐 안 됐냐? 다음 탄젠트 코사인 그래프는 최대 1에서 시작해가지고 얘가 여기 3분의 2까지 한 주기가 반복이 되는데 그 안에 3분의 1인 지점에서 얘가 그럼 무슨 값을?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가질 거거든. 표현이 얘가 싹갔어? 다음에 6분의 1에서 6분의 1은 8분의 1보다 크지요? 이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6분의 1에서 제로를 찍으면서 이렇게 내려왔을 거라고. 이해 갔니? 됐어? 그 다음 3분의 2까지 다시 최대 찍으면서 이렇게 올라갔겠지. 됐냐 안 됐냐? 그 다음에 또 얘가 제로 찍는 경우가 얼마? 3분의 2에서 제로 찍었으면 다음에 얼마에서 3분의 4 그 다음에 1일 때가 마이너스 1 나올 것이고 코사인이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요놈의 식기가 또 요렇게 내려가서 다음 이렇게 올라왔을 거라고. 됐니? 여기까지 가서 3분의 4 나올 거고요.
다음 여기 2,0이 이렇게 있다면 이제 한 주기 반복 동일한 패턴 반복되는 세 번째 주기가 2,0에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됐냐? 그러니까 모양을 보실 때 여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항상 그림 그릴 때 야 좀 크게 그려 라고 내가 중간중간마다 계속 얘기해 주잖아. 크게 그리라는 건 작게 그리는 사람들은 못 봐 이걸. 크게 그리라고 그림. 어차피 막 그려도 되니까. 점만 확인하면 되니까. 그럼 3분의 2까지 해서 한 주기에서 여기서 만나는 점이 몇 개가 나와? 두 개가 나와. 다음 두 번째 한 주기에서 만나는 점이 몇 개가 나와? 두 개 나와. 다음 세 번째 한 주기에서 만나는 점이 몇 개가 나와? 두 개 나와. 이게 2까지였어. 맞아 틀려. 그 다음 한 주기에서 만나는 점 몇 개 나와? 두 개. 그 다음 한 주기에서 변하지 않네. 맞아 틀려. 뒤쪽은 다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한 주기당 두 개씩 만나는데 요 2까지 주기가 3번 반복돼. 그럼 8까지 몇 번 반복되겠어? 12번 반복될 거 아니야. 근데 주기 한 번당 몇 개씩 만나? 두 개씩 만나. 근데 그게 몇 번 반복된다고? 12번. 그럼 뭐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는 몇 개? 됐지야. 되냐? 표현 이해갔니? 됐어? 다음에 여기에서 마지막에 8자리에서가 조금 애매한 지점이긴 한데 아이씨 이거는 이게 8자리를 보면 마지막에 주기가 반복이 돼서 8에서 이렇게 되잖아. 됐어? 여기 지점이 참 애매한 거거든 이게. 됐니? 요 부분에 이거 두 개라고 이거를 어떻게 보여줘야 되나? 잠깐 요거 지워도 되지? 여기 지워도 되니? 되겠지? 우리 배웠으니까 미분 쪽을? 배웠으니까? 미분 쪽에 대한 그 부분을 배웠으니까 자 보세요. 일단 첫 번째 앞부분은 점 따져가는 거 요거는 일단 첫 번째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다음 뒷부분에 대한 여기 파트가 이제 가장 나중에 힘들어하게 될 텐데 요 파트에 대한 개념을 이제 받아들이셔야 될 때 요거를 이제 어떻게 연습하셔야 되냐면 어쨌든 여기 8이 있고 다음 y좌표 1을 지나서 8,1을 로그 함수가 이렇게 어쨌든 지나. 됐죠? 이거 로그 함수입니다. 다음 그 다음에 주기가 어쨌든 8에서부터 3분의 2만큼 떨어져서 여기서 한 주기 반복이 될 테니까 분수는 계산이 귀찮고 어쨌든 여기 1 찍어가지고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이렇게 갈 거야. 표현 이해갔니? 되냐 안 되냐? 됐어? 그러면 요 마지막 주기에서는 이거 다 23개지. 24개 한다고 뭐. 25개로 나온다고? 왜? 잠깐만. 제로로 가. 제 계속 양수. 갔다가 제로로 가. 오케이. 3개 나오겠다. 그래야겠네. 요 부분에서. 여기까지 포함해서, 원래 여기 주기까지 포함해서 원래 몇 개가? 24개가. 그 다음에 하나 더 생기는 게 여기서 2개가 생겨. 왜 2개가 생기냐면, 알바잉?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지. 여기까지 표현 이해갔어? 그럼 얘가 지금 최대되는 지점이잖아.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0이야. 여기까지는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0이면 얘는 지금 계속 기울기가 접선이 증가하다가 0으로 가는 거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0보다 조금 큰 놈에서 0보다 작아지는 거라고. 여기까지 표현 이해 갔니? 다시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라는 건 여기 접선들을 그어보면 다 양수잖아. 양수에서 0으로 가는 거라니까. 0에 가까워져. 그래프 모양 자체가. 표현 이해 갔어?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그림상에서 판단을 못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는 지금 제로야. 정확하게 최대 지점이니까 8,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현재 제로입니다.
여기는 제로야. 이해갔니? 다음 로그함수 그래프는 항상 뭐하기만 해? 증가하기만 하지. 우리가 얘를 눈으로 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어쨌든 가까운 값이긴 한데 어쨌든 얘는 증가하고 있으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이 x가 8인 지점에서 요 x 8인 지점에서 요 부분에서 쭉 확인을 하게 되면 접선의 기울기가 어쨌든 얘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다시 뭐라고? 양수야. 0은 아니야.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럼 그 얘기는 동일한 점 8,1이라는 하나의 점이 있을 때 됐어? 한 놈은 접선이 양으로 지나. 이렇게. 표현 이해갔어 안 갔어? 또 다른 한 놈은 접선이 어떻게 되냐면 0으로 가거든. 표현 이해갔니?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서 이 접선 자체가 0으로 이렇게 간다는 건 얘는 현재 양수잖아. 힘두기는 얘는 0으로 가지. 제로로 한다는 건 여기에서 제로를 찍게 되면 그 앞부분에는 얘보다 당연히 더 어떻게 돼야 돼? 위쪽으로 좀 더 올라와야 돼. 다시요. 어떤 한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라면 0이라면 그때 직선의 모양은 이렇게 지나야 돼. 직선이. 맞아 틀려.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요 점에서 양수가 되려면 그 곡선의 모양은 어쨌든 이렇게 지나야 된다고. 여기까지 표현 이해갔어? 이렇게 지나야 되는데 곡선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됐다가 뭐가 돼야 된다고? 0으로 가야 되지. 양수로 갔다가 0으로 해야 되는 거 어쨌든 얘랑 동일한 지점이 양수인 지점이 어디인가 있을 거거든. 맞아 틀려. 얘랑 즉 요놈의 식기랑 동일한 지점이 여기 어딘가 어쨌든 이 접선이 동일한 지점이 이 옆에 있을 거란 말이야. 이해갔니? 그건 요 점보다는 오른쪽에 잡혀 왼쪽에 잡혀. 왼쪽에 무조건 잡힐 거라고. 됐어? 그럼 그 얘기는 그 왼쪽에 동일한 지점보다 곡선 자체는 좀 더 어떻게 돼야 돼? 점으로 갈 때 올라갔다 가야 돼 이게. 우울한 얘기긴 하지만. 표현 이해갔니 안 갔냐? 표현 이해갔니? 잘 이해 안 가신 분. 얘가 위로 볼록인 모양이니까 위로 볼록이로 이렇게 가서 여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가 되는 거면 됐어? 요놈이 순수하게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은 이렇게 지나가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 지점들은 이런 식으로 지나갈 거라고. 표현 이해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갔니? 근데 얘가 무슨 선이 되더라도 곡선이 되더라도 어쨌든 이런 모양으로 지나갈 거 아니야.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교점이 요 왼쪽이든 왼쪽 지점에 교점이 반드시 하나 생길 것이고 8,1에서도 교점은 생겨 안 생겨? 그렇지 무조건 생겨. 그러니까 여기 지점에서만 교점이 몇 개가 생겨? 2개. 여기서는 2개가 생겨. 그래서 이게 25개가 나와. 이게 원래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거 깔끔하고 이거는 곡선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는 최소값으로 떨어지게 무조건 이건 줘야 돼요. 곡선끼리 이렇게 만나게 줘버리면 이 부분을 해석해 주는 건 그나마 할 수 있는 내용이 야! 이 새끼 위로 볼록이고 얘는 그냥 이렇게 완만하게 가니까 2개 생겨. 이게 그나마 제일 편하긴 해. 한 놈은 급격하게 위로 볼록이고 한 새끼는 완만하게 이렇게 가니까 교점 2개 생겨. 이게 그나마 이해하기 편한 풀이긴 해. 근데 이거보다 가장 정확한 모양은 이 접선 갖고 보는 거거든. 8,1에서는 접선의 길이가 제로니까 여기서 멈추고 있다면 그 앞쪽에서는 증가하면서 위로 볼록이 모양으로 가고 있는 거야. 됐니? 얘는 근데 접선의 길이가 계속 뭐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는 형태지. 증가하고 있는 형태니까 증가하고 있는 형태에서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야. 증가하고 있는 형태라면. 표현 이해갔어 안 갔어? 이 모양이 여기 상에서 이거를 확대하면 완전히 극대로 확대하면 이런 모양인 거고 좀 더 지금 완만하게 만들면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얘가 완만해져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 뿐인 거야. 이런 식으로 바뀌어.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됐어?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이 접선 가지고 원칙은 정확하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표현 이해갔나요? 자리에 안 가신 분 다시 해드릴게요. 됐니? 오케이.
하시고 필기 한 다음에 그리고 지금까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다음 168쪽 더 없으시면 169쪽 169쪽 없으시면 170쪽 없으시면 71쪽 974번. 몇 번? 974번. 970 4번이요. 4번 열린 구간 0,파이에서 구간 나와 있지요? 부등호로 바꾸라 그랬습니다. 정말 이것도 옛날 표현, 이거 나중에 수트에서 나오는 표현인데 굳이. 그럼 구간 어떻게 바꿔야 돼 저는? x는 크고 그렇지. 먼저 이게 나와야 될 것이고 그랬을 때 2의 x승 마이너스 8 곱하기 코사인 x 마이너스 2분의 1이 0보다 작다의 해가 axb cxd일 때 요놈을 쉽게 값을 구해라. 단 b는 c보다 크다라고 작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 2의 x승 마이너스 8 곱하기 코사인 x 마이너스 얼마 2분의 1이 0보다 작다 얘를 풀어내야 되는데 요놈의 식기가 쳐다보면 두 식을 현재 뭐 돼 있고 곱해져 있고 됐냐 안 됐냐. 근데 이 두 식이 곱해져 있는 게 얘는 지수함수고 얘는 무슨 함수야? 삼각함수지. 그럼 이 자체에서는 우리가 뭐 x의 범위를 한 방에 뽑아낸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2차 함수처럼. 표현 이해갔어 안 갔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차 함수 때는 x-8 곱하기 x-10이 0보다 작다. x범위 바로 찾을 수 있죠. 왜? 동일한 x니까. 근데 여기서 적용되는 x값들이 현재 같아 달라? 달라. 하나는 삼각함수, 하나는 지수함수기 때문에. 그러면 요놈의 식기를 만족하는 경우는 결국에 둘을 뭐해서 곱해서 무슨 수가 나와야 되니까? 음수 나와야 되니까 둘의 부호가 어때야 돼? 달라야 돼. 그럼 첫 번째 어떤 경우? 이게 이 x제곱이 8보다 크고 그 다음 코사인 x는 2분의 1보다 그렇지. 이렇게 풀어내야지. 다음 두 번째 또 이 x제곱은 8보다 작고 다음 코사인 x는 2분의 1보다 크다. 이거 풀어야겠죠? 그러면 2의 x제곱이 8보다 커? 바로 풀 수 있잖아. 그러면 x는 뭐보다? 3보다 큰 경우 다음 코사인 x가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는데 x의 범위가 0부터 파이야? 됐냐 안 됐냐? 그래프 그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얘 같은 경우 우리 뭘로? 단위원 해결 되겠죠. 얘가 그러니까 단위원이 되시면 빨리빨리 풀 수 있고 빨리 해결하시라고. 코사인 x 2분의 1인 지점 잡습니다. x 얼마일 때? 3분의 파일 때. 됐어 안 됐어? 근데 0부터 파이까지 중에서 작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x의 범위는 시작. 0보다 크면은 안 되지? 3분의 파이보다 크고 다음에 파이보다 어떻다? 작다. 근데 이 두 개 조건을 어떻게 해야 돼? 2의 x제곱은 8보다 크다. 그리고지. 맞아 틀려? 되냐 안 되냐? 얘네가 또는이야? 그리고지. 그럼 얘네 둘의 무슨 집합? 그렇지. 교집합 가야 될 거거든. 맞아 틀려? 그럼 교집합이 가야 되는데 3이라는 숫자와 파이라는 숫자를 비교해보면 누가 더 크니? 그렇지. 파이가 더 크거든. 그럼 얘네들의 교집합은 시작. x는 크고 오케이. 요거 하나 있을 것이고 다음 두 번째 요거 풀면 x는 3보다 작다 나올 거고요. 다음 요거 풀면 x의 범위가 이제 시작. 0보다 크고 파이보다 어떻다? 그렇지. 여기서 이렇게 나와야지. 됐냐 안 됐냐? 그럼 마찬가지로 얘네들의 무슨 집합? 교집합인데 3분의 파이가 커 3이 커? 3이 당연히 크잖아. 그럼 얘네들의 교집합은 시작. 그냥 ABC도 나왔지요? 갖다 계산 마무리하시면 되고. 이거 보니까 974번은 모의고사 문제 갖다 넣어놨네 이거. 자 없으시면 넘기셔가지고 172쪽. (72쪽) 없으시면 넘기셔서 73쪽.
73쪽 없으시면 74쪽. (74쪽) 없으면 75쪽. 아니었네. 자, 일단 필요하신 거 정돈하시고요. 자, 봅시다. 중복조합 26페이지입니다. 26쪽. 26쪽 질문이요? 149번. 초콜릿맛 마카롱 8개, 딸기맛 마카롱 5개, 바닐라맛 마카롱 8개 중에서 몇 개의 마카롱을 8개의 마카롱을 택하라고 얘기했고, 됐어? 그 다음 같은 종류의 맛의 마카롱은 서로 뭐하지 않는다? 구별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초콜릿맛 마카롱 8개는 서로 같은 거야, 서로 다른 거야? 그렇지, 서로 같은 거야. 즉 서로 같은 놈 8개 초콜릿이 있어. 마찬가지로 서로 같은 놈 빨갱이도 있어. 다음 서로 같은 놈 그다음 빨갱이가 아니라 딸기 맛이 있어. 그 다음에 또 무슨 맛이 있어? 바닐라 맛이 있는 거지. 거기서 8개를 택하라고 얘기했는데 반드시 누구를 몇 개 택하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어. 그 얘기는 그 8개를 초콜릿 맛을 싹 다 뽑아도 되는 거거든.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다음에 또 누구만? 딸기만 8개 뽑아도 되는 거거든. 뭔 소리인지 이해갔니? 그럼 이렇게 뽑을 수 있다는 건 초콜릿 맛만 뽑게 된다면 됐니? 초콜릿만 8개를 뽑게 된다면 딸기 맛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0가능이야. 됐니? 그럼 0가능. 즉 뭐가 가능한 거야? 중복 가능한 거야. 여기까지 문제 이해갔죠? 그럼 중복 가능하면 둘 중에 하나일 거거든. 뭐 아니면 뭐해서? 중복. 순열 아니면 중복. 조합인데 중복 순열은 서로 어떤 놈을? 다른 놈을 서로 다른 주머니에 갖다 놓는 거야. 중복 조합은 서로 어떤 놈을? 같은 놈을 서로 뭐한 주머니에? 다른 주머니에 갖다 놓는 거지. 그럼 얘는 초콜릿만 8개가 서로 같은 거잖아.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그럼 서로 같은 놈을 서로 다른 주머니에 어쨌든 갖다 넣는 거니까 요 놈을 시키는 중복 가능하게 뽑아야 되니까 중복 조합이라는 걸 먼저 판단을 해야 되고, 표현이 이해갔니? 그럼 이때 판단을 해야 되는 건 어떤 게 서로 다른 주머니고 어떤 게 서로 같냐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뽑아야 되는 게 몇 개가 있어? 8개. 8개가 존재해. 이 8개가 모두 다 모두 구별이 돼도 상관없고, 모두 다 뭘로만 채워져도 되고, 초콜릿만 들어가도 되고, 다음에 또 뭐만 들어가도 돼? 딸기만 들어가도 되지. 바닐라도 들어가도 되겠지.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이 8개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딸기, 바닐라, 초코니까 이 8개를 몇 개 종류로? 3개. 그렇지. 이 애를 3종류로 구분하라는 얘기랑 같은 거야. 그럼 3종류니까 구분선이 몇 개가 나와야 되는데 2개. 2개가 나와야 되니까, 그럼 요놈을 시키면 구분선 2개가 나와야 돼. 경우의 수는 얼마? 10, 12. 됐어 안 됐어? 얘를 중복조합으로 표현하면 3개,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8개를 중복 가능하게 뽑아내는 거랑 똑같으니까 얘가 3의28인 거야, 표현하면.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근데 굳이 이 표현 안 써도 상관은 없다고. 바로 보는 연습만 하시라고.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그럼 10C인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지점이 생겨. 왜? 우리는 중복 가능하게 뽑아내는 경우 중에 바닐라 맛이, 바닐라 우랭이라고 하면 바닐라가 몇 개가 있는데 8개가 뽑히는 경우가 이 안에는 들어가 있거든. 근데 바닐라가 총 원래는 몇 개가 존재해? 바닐라가 8개? 아, 딸기가 5개구나. 쏘리. 딸기가 이 안에는 딸기 8개도 포함이 돼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딸기 맛이 몇 개로 고정되어 있니? 5개. 그렇지. 5개가 있으니까 이 경우 중에 우리는 빼줘야 되는 경우가 생길 거라고. 딸기 맛이 몇 개인 경우? 8개의 경우. 딸기가 8개. 또 7개. 딸기 7개. 또 6개. 그렇지. 얘를 빼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딸기가 0개일 때, 딸기가 1개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5개일 때를 따로 따져야 될 거야.
딸기 맛은 8개가 나올 수 없으니까. 태연이 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적어놓으란 말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6번을 떠올린다는 중학교와 동일하지만 고등학교 때 적어놓으란 말이 대부분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그러니까 전체 경우를 항상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뭔 소리인지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럼 얘는 딸기 맛이 빵 개, 1개, 2개, 3개, 4개, 5개, 5개까지 따지는 경우랑 딸기 맛이 6개, 7개, 8개 따지는 경우 어떤 게 경우가 더 적어? 6개. 그렇지. 경우 조금 더 편한 거 아닐 거 아니야. 됐니? 물론 쌤 저는 더 많은 거 따질래요. 하세요. 말리지 않습니다.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딸기 맛이 8개 뽑히는 경우 요놈이 어쨌든 경우 적으니까 얘를 따지게 된다면 딸기만 8개 뽑히는 경우는 당연히 서로 모한 딸기니까 같은 딸기니까 몇 가지? 한 가지. 됐니? 다음 그 다음에 딸기가 7개 뽑히는 경우도 서로 같은 딸기 8개 서로 같은 딸기 중에서 7개 뽑는 경우지. 그럼 얘는 몇 가지야? 딸기 뽑는 경우는 한 가지야. 딸기 자체 뽑는 경우는. 그런데 나머지 몇 개를 뽑아내야 돼? 나머지 몇 개 뽑아야 돼? 한 개를 뽑아내는 게 그게 누구하고 누가 있어야 돼? 초콜릿 한 개 아니면 바닐라 한 개겠지? 근데 초콜릿 한 개 뽑는 경우도 서로 모한 초콜릿에서 그렇지. 만약에 얘가 서로 다른 초콜릿이었으면 81이 나와야겠죠.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가냐? 같은 초콜릿이니까 이거 하나 뽑는 경우 당연히 몇 가지야? 한 가지 될 거거든. 얘도 몇 가지야? 한 가지야. 그럼 얘네 둘은 더해야 돼 빼야 돼? 더해야 돼. 다음 요 새끼 한 가지하고 이 더한 2가지를 둘이 서로 뭐 해줘야 돼? 그렇지. 얘네들이 동시에 뽑혀야지 8개가 나올 테니까. 됐니? 다음 이번엔 딸기 몇 개를 뽑는 경우를 보면 6개 뽑는 경우 보면 딸기만 뽑는 경우는 당연히 몇 가지가? 한 가지로 먼저 끝날 거고요. 그 다음 남은 이제 몇 개를 뽑아내야 되는데 2개를 뽑아내는 경우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얘는 2개가 뽑히고 빵개 뽑히는 경우와 다음 2개가 1개 뽑히는 경우 2가지가 있겠지요. 왜? 이 2개가 뭘로 돼야 되는 경우가 있을 테니까 다 초콜릿, 다 바닐라, 다음 초코 하나, 바닐라 하나.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어쨌든 2개 제로로 뽑히는 경우는 얘는 직관적으로 보면 몇 가지? 2가지. 다음에 요놈의 식기는 몇 가지야? 한 가지밖에 없겠죠. 됐냐 안 됐냐? 그래서 얘를 합치면 몇 가지? 3가지와 한 가지를 뭐 하시면 되고? 곱하시면 되고. 또는 둘 빵이니까 뭐란 얘기야? 뭐가는? 그렇지. 0가는. 그럼 뭐가는? 중복가는. 맞아 틀려? 그럼 몇 개 뽑아내야 되는데? 2개를 뽑아내야 돼. 이 2개가 뭐하고 뭘로 채워져야 돼? 초코와 바닐라로 채워져야 되겠지. 그럼 구분선. 그러면 표현하면 얼마? 이렇게 가셔도 돼요. 표현하면 EH2가 될 것이고. 됐냐 안 됐냐? 표현 이해갔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상관은 없지만 항상 기본기 정확하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다음 26페이지 없으시면 넘기셔가지고 27쪽 154번. 자, 다시 봅니다. 무슨 종류의 같은 종류의 무슨 펜? 빨간 펜. 같은 종류의 무슨 펜? 파란 펜. 몇 자루를? 6자루를 몇 명한테 주는데 3사람한테 나누어 주는데 3사람이 각각 빨간 펜과 파란 펜을 각각 빨간 펜과 파란 펜을 모두 몇 자루 이상씩 한 자루 이상씩 모아도록 받도록. 그럼 한 자루 이상씩 받아야 되니까 일단 최소 몇 자루씩은 갖고 있어야 돼. 한 자루를. 빨간 펜 몇 자루? 한 자루. 파란 펜 몇 자루? 한 자루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문제 표현 이해갔어?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일단 뭐 하라 그랬어? 무조건. 그렇지. 주어라. 다시 먼저 뭐 해라? 주어라. 됐냐 안 됐냐? 원래 중복 가능이라는 표현에는 0가능인데 얘네들은 한 자루 이상이니까 안 되잖아요. 아니 일단 뭐 하라고? 주라고 그냥. 최소 몇 자루씩 가져야 된다 그랬으니까
한 자루씩 가져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 한 자루를 일단 뭐 하라고 무조건 먼저 주라고. 됐어 안 됐어? 그럼 빨간 펜 몇 자루 중에서 8자루 중에서 몇 자루를 뽑아서 3자루를 뽑아? 그 뽑는 경우는 몇 가지야? 한 가지. 그렇지 서로 같은 놈이니까. 됐어? 그럼 그 3자루를 뽑은 데는 한 가지야? 그 서로 같은 펜을 몇 명한테? 3명한테 이렇게 줘야 되지? 몇 가지니? 한 가지. 그렇지 얘도 한 가지겠죠. 같은 펜 그냥 주는 거니까 너 가져? 하면 끝인 거잖아. 됐냐 안 됐냐? 그럼 빨간 펜을 먼저 한 자루씩 줍니다. 그럼 빨간 펜이 몇 자루 남아? 그렇지. 남은 5자루가 있을 것이고 이 남은 5자루는 한 명한테 다 줘도 상관 있어 없어? 그렇죠. 됐냐 안 됐냐?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이 남은 빨간 펜 5자루는 뭐 가능하게? 중복 가능하게 나눠주면 되겠네? 근데 이 남은 빨간 펜이 서로 같아 달라? 달라. 같아? 달라? 같아 달라? 같아. 됐냐 안 됐냐? 그럼 얘는 중복 순열 써야 돼? 중복 조합 써야 돼? 중복 조합. 그렇지.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중복 조합을 써야 되는데 같은 펜 5자루를 사람 몇 명? 사람은 서로 같아 달라. 달라요. 그렇지. 무조건 다르지요. 예, 갔어 안 갔어? 그럼 사람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한 사람한테 몰빵해도 돼 안 돼? 돼. 즉 빨간 펜 5자루가 있다면 A라는 사람한테 다 줘도 된다고. 그럼 얘를 몇 개의 종류로? 그렇지. 3종류로 구분 가야 되겠지. 됐니?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러니까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먼저 잡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는. 그럼 구분선이 몇 개 들어가야 될 것이고 2개. 2개 들어가야 되니까 빨간 펜 나눠주는 개수는 얼마? 7, 12 나올 거야. 마찬가지로 파란 펜도 일단은 먼저 뭐 해야 돼? 줘! 한 자루씩 가져야 된다 그랬으니까 줘! 그러면 파란 펜 6자루 중에서 먼저 줬을 거 아니야? 그럼 남은 게 몇 자루 남아? 3자루 남죠? 그럼 그 남은 3자루를 또 몇 사람한테? 3사람한테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서로 같아 달라? 서로 같아 달라. 파란 펜은 서로 같지요. 됐냐 안 됐냐? 서로 같은 펜 3자루를 3명한테 줘야 됩니다. 됐어 안 됐어? 그러면 몇 종류 구분? 3종류 구분 구분선은 2개. 그럼 전체는 5, 10, 2가 될 것이고 둘은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해야 돼. 그렇지. 그래야지 동시에 나눠줄 거 아니야. 해 됐냐 안 됐냐? 오케이. 다음 27쪽 더 없나요? 27쪽 없니? 자, 없으시면 하나 157번 하나 보겠습니다. 157번. 자, 여러분들이 요 157번을 푸셨을 때 어떻게 풀었을 거냐면 요 부등식, 요 놈의식이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를 한 게 얼마보다 작거나 같은? 2보다 작거나 같은 이니까 그걸 만족하는 뭐가 아닌 음이 아닌 무슨 수? 정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 그럼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가 얼마 되는 경우? 0 되는 경우 또 얼마 되는 경우? 1 되는 경우 또 얼마 되는 경우? 2 되는 경우 이렇게 구했을 거야. 맞아 틀려? 됐니? 틀리지 않습니다. 이게 기초예요. 됐어? 근데 이 놈의 식기가 조금 귀찮은 경우는 2가 아니라 한 5나 6 되면 3, 4, 5, 6 다 뭐 해야 돼? 계산 때려야 되거든. 뭔 소리인지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얘를 조금 이제 활용하는 경우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다시 어쨌든 얘네들을 이 만족하는 경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음이 아닌 정수라면 이 음이 아닌 정수 x, y, z, w라는 놈의 식기는 얘는 0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을 것이고 결과가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 얘는 최대 얼마까지 가질 수 있니? 2까지밖에 못 가져. 맞아 틀려? 이 벗어나는 얘 3가지면 돼 안 돼? 안 돼. 이 새끼 중에 하나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됐어 안 됐어? 때려주기가 안 되거든. 이해갔니? 그러면 그게 뭔 소리냐? 여기에서 이 부등식은 얘네들의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놈의 식기가
0, 1, 2 경우를 싹 다 나눠야 되니까 변수를 하나를 더 잡아. 다시 변수를 하나 더 뭐 하라고? 잡아. 즉 어떤 변수를 잡냐면 예를 들어 요 놈의 식기 말고 문자 K라는 놈의 식기를 하나를 잡는데 이 K라는 놈의 식기는 얘네들 다 더해서 최대값인 얼마? 2에서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를 뺐다라고 보시는 거야. 그렇다면 그 얘기는 자 보세요. 얘가 될 수 있는 값이 0. 그러면 그때 K는 얼마? 2. 얘가 될 수 있는 값이 얼마? 1. 그럼 K는 얼마? 1. 얘가 될 수 있는 값이 얼마? 2. 그럼 K는 얼마? 0.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는 순간 K는 뭐 이상? 0부터 2까지의 무슨 수? 정수로 잡히게 되겠지.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얘도 결국에 뭐가 아닌 정수야? 음이 아닌 정수야.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그 얘기는 결국에 이 부등식이 2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라고 하는 건 가질 수 있는 값이 0, 1, 2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라는 놈의 식기에다가 누구를 아예 한 번 더 더하면 k를 더하면 무조건 이 결과가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요.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면서 x, y, z, w, k는 뭐가 아닌? 음이 아닌 무슨 수? 정수. 그렇지.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해 갔죠? 됐니? 물론 이거 하셔도 됩니다. 이게 기본 틀이긴 하니까. 그러면 얘가 음이 아닌 정수까지 이제 나왔다면 2를 몇 가지로? 5가지로 뭐 해야 돼? 구분해야 될 거 아니야? 구분성? 4개. 전체 몇 개 중에? 2개 중에? 전체 몇 개 중에? 6개 중에 몇 개? 4개 뽑으면 되겠죠? 그럼 6시 하나 누구랑 똑같으니까 6시 2랑 똑같으니까 계산이 얼마? 15가지 끝내셨어요. 됐니? 갔어 안 갔어? 됐니? 만약 그렇다면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가 얼마보다 만약에 작거나 같다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그럼 k 어떻게 잡으면 돼? 5 마이너스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로 잡으시면 되고 됐어 안 됐어? 뭐 이거 w까지 꼽으시면 이렇게 잡아도 돼. 됐냐 안 됐냐? 그러면 k 또 잡겠지? 그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식을 k 잡아가지고 만들어내면 시작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k가 얼마? 5. 그렇지. 이거 푸는 거랑 동일한 거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나요? 오케이 정답.
자, 제일 왼쪽 지웁니다. 자, 그 다음 27쪽 없으시면 28쪽 질문. 28쪽 없나요? 없니? 오케이. 자, 노트 피시고요. 자, 우리 1학년 때 썼던 함수의 개수 다시 한번 갑니다. 함수의 개수가 나오게 된다면 가장 기본은 뭐 작성해라 항상? 그렇지. 다시 뭐 작성해라? 그렇지. 다시 무슨 표 작성해라? 대응표 작성이 일단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뭐 접근하라고? 대응표 작성. 됐냐 안 됐냐? 왜? 중간중간에 경우 제한 조건 주는 게 워낙 많으니까. 표현 이해갔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정의역이 x가 정의역이고 공역을 y라고 한다면 x에서 y로의 대응 요놈의 식기를 함수 f라고 했을 때 쳤다. 이때 함수의 개수 1이 쏠 수 있는 거 몇 가지? n가지. 2가 쏠 수 있는 거 몇 가지? n가지. 그러면 그 n가지를 몇 번을 r번을 뭐 해줘야 돼? 곱해야 돼. 그럼 표현하면 n에 알스. 요게 뭐? 중복 조합이랑 동일하다고 얘기했었고요. 중복 조합은 반드시 함수 개수로 보라고 얘기했었죠. 여러분들 숫자 헷갈리니까 n, 파이, r 요 경우랑 동일한 겁니다. 됐어 안 됐어? 다음 두 번째. 이러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뭘 먼저 찾을 수 있냐면 1대1 함수의 개수. 다시 무슨 함수? 1대1 함수. 됐냐 안 됐냐? 그럼 1대1 함수는 x 몇 개당? 한 개당. y 몇 개 대응? 한 개 대응하는 게 될 것이고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1이 쏠 수 있는 게 몇 가지? 2가 쏠 수 있는 건? n-1가지. 그렇지. 얘 n가지, n-1가지. 3이 쏠 수 있는 건? n-2가지. 2가지. r이 쏠 수 있는 건? n- 가로 열고 r-1 규칙성 바로 보이지요?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요놈은 n 곱하기 n-1 곱하기 쭉 곱해서 어디까지? n-r-1까지. 됐냐 안 됐냐? 그럼 요게 뭐랑 똑같아? n, p, r과 동일하다고 우리 배웠습니다. 됐어 안 됐어? 다음 세 번째 1대1 대응의 개수는 1대1 대응이 되려면 1대1 함수에 뭐하고 뭐가 갖다가 추가돼야 되고 치역과 공역이 갖다가 추가가 돼야 되고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건 당연히 n과 r의 개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맞아 틀려? 그래서 요놈의 식기는 뭐야? n, 100, 일렬날과 어떻다? 같다라고 배웠어요. 표현 이해갔니? 다음 하나 정확하게 여러분들 잘 익히고 가시라고 했던 게 뭐였냐면 요거 표현 쭈안 그렇지 증가함수 요거 표현 요 놈의 식기는 너 근데 저거 위에 똑같은 그래? 자연스럽게 바꿔야지 무슨 함수? 감사합니다. 그렇지 증가함수와 감소함수 표현 익히라 그랬지 증가함수와 감소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 크기 순으로 나와야 되니까 크기 순으로 뽑히는 경우는 뽑아서 일렬라인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즉 아무거나 뽑아가지고 됐니? 순서 상관없이 그냥 모아기만 해도 뽑기만 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배웠잖아. 왜? 그 뽑아서 크기 순으로 나열되는 경우가 오직 몇 가지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시작 n
C. 그렇지. 이걸 조합으로 뽑으라 그랬어. 표현 이해갔니 안 갔냐? 여기까지 표현 이해갔니? 그러면 요 놈의 식기를 이제 확장을 하는 거야. 요 놈을. 자 보세요.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이 fx2보다 작은 함수면 이게 무슨 함수야? 증가 함수지.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 다시 뭐가 들어가? 등호 들어가. 그럼 그 얘기는 이 함수 값이 1일 때 1쏘고 2도 1사도 돼야 안 돼. 3도 1사도 돼야 안 돼. 4도 1사도 돼야 안 돼. 5도 1사도 돼야 안 돼. 돼지야. 맞아 틀려? 뭐가 가능하니? 그렇지. 근데 원래 크기순 뽑아내는 게 조합에서 뽑았거든. 그럼 이렇게 등호 들어갔어. 그럼 얘 뭐하라는 거야? 중보. 그렇지. 조합수라. 이해갔냐 안 갔냐? 표현 안에 익히셔야 될 게 요거라. 이 새끼는 뭘 쓰라고? 중보. 조합을 쓰는데 어떻게 몇 개 몇 종류 구분해요? 단순하게 가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봅니다. A, B, C로 합시다. 됐어? 여기에서 이 조건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찾으래. 표현 이해가 쌍갔어? 그러면 A가 쓸 수 있는 게 뭐? 1. B가 쓸 수 있는 거 1 돼야 안 돼? 돼요. C가 쓸 수 있는 것도 1 돼야 안 돼? 돼요. 되지요? 몇 개 뽑는 거야? 3개 뽑는 거야. 그 3개가 다 뭐뭐뭐 111 됐냐 안 됐냐? 또 11 뭐 2대도 상관없지요? 이해 갔어 안 갔어? 잘 이해 갔니? 됐냐 안 됐냐? 그러면 몇 개를 뽑아내는데 뽑아야 될 몇 개를? 3개를 몇 종류로 구분해야 되니? 그렇지. 4종류로 구분해야 돼. 4종류로 구분해야 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구분선이 몇 개가? 3개 나와야 되니까 얼마? 6, 10, 3.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즉 표현하게 된다면 얘는 뭐? 4, H, 3과 같은 거거든. 됐어 안 됐어? 그럼 요 놈의 식기는 뭘로? 4, 요 놈의 식기는 여기가 x1, x2 그대로 함수값 보니까 n, h 얼마 R로 표현하시면 되는 거란 말이야. 표현 이해갔니? 근데 이거를 얘로 익히려고 하지 말고 이 경우를 먼저 말하니까 그냥 대문표 작성해서 됐어 안 됐어? 차이점은 이거야. 뭐가 들어가면 등호 들어가면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여기 지워도 되지요? 됐니? 그래서 얘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예제를 풀어낼 텐데 뭐 기본적으로 기본 틀은 2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2가지를 이제 구분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져. 자, 주사위를 몇 번 던져서? 5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뭐라고 하자? A1, A2, A3, A4, A5. 그럼 A1이 가질 수 있는 값은 뭐부터? 1부터 어디까지? 6까지. A2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부터 6까지. A3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부터 그렇지. 다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랬을 때 첫 번째 A1, A2, A3, A4, A5 이런 경우를 구하라고 하면 이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면 됐어 안 됐어? 그럼 얘네들이 다 달리 나와야 되는데 무슨 순으로 나와야 돼? 크기 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몇 개 중에서 6개 중에서 몇 개 뽑으면 돼? 5개. 그렇지. 끝인 거야. 됐냐 안 됐냐? 됐니? 다음 두 번째 A1, A2, A3,
A4, A5 이렇게 찾으래. 됐어 안 됐어? 그러면 크기순 나열 기본 틀로 해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 중복 가능한 게 들어가지. 그럼 얘는 이거 자체가 조합이니까 이런 경우는 무슨 조합? 그렇지. 그걸 떠올리시라고.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그럼 중복 조합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요 놈의 식기를 보면 결국에 여기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숫자가 뭐부터 뭐까지야? 1부터 6, 1부터 6, 1부터 6, 1부터 6, 1부터 6이지? 가장 단순한 거 뭐라고? 1, 1, 1, 1, 1 돼야 하면 돼. 돼요. 그러면 우리 몇 개 뽑아야 되니? 5개. 5개를 뽑아야 돼. 그 5개가 숫자 뭐하고 뭘로 구분돼야 돼? 1부터 6까지로 구분돼야 될 거 아니야.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중복조합을 접근하실 때는 중복이란 표현과 그 다음 서로 같다 다르다 이것만 먼저 잡으시고 그 다음은 표현은 그냥 단순한 걸로 가시라고. 자꾸 몇 H면 몇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럼 이렇게 표현이 되면 요 놈의 식기에서는 5개를 6종류로 구분해야 되니까 구분선이 몇 개 필요해서 5개. 5개 필요해서 표현하면 시작 10, 5고요. 중복조합 표현은 6, H, 5가 되겠죠. 몇 가지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갔니? 됐어? 근데 이 표현을 어떻게 이제 바꿀 수 있냐면 얘나 이 A1부터 A5까지 가질 수 있는 값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얘랑 같은 표현이 표현만 바꾸면 이렇게 바꿔도 돼. 1, A1, A2, A3, A4, A5. 아이쿠야. 그 다음 여기 끝은 얼마? 6. 이것도 같은 표현이야. 표현 이해갔니? 그래서 동일한 표현입니다. 됐나요? 그렇다면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게 우울한 건 이 새끼야. A1, A2, A3, A4, A5 이렇게 나와버리네. 다 1111 돼야 안 돼. 111 되지요? 얘는 무조건 그럼 얼마? 2. 그 다음 얘는 2. 됐냐 안 됐냐? 이런 식이거든. 그럼 얘는 이 자체를 중복조합 쓰면 되니 안 되니? 안 되거든. 표현 이해갔어? 그때 요 놈의 식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읽으면 시작.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지. 한 번만 더 읽어. A는 B보다 그 다음 작거나 같다. 다시 뭐라고? 작거나 같다. 그럼 뭐야? 작다와 같다. 같다가 어떻게 연결돼 있어? 그렇지. 또는이야. 국어 공부하자니까. 니들이 정확하게 읽으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다시 읽어. 시작.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지. 그렇게 읽거든. 작다와 같다가 뭘로 연결돼 있어? 또는 또는으로 연결돼 있어. 또는이니까 얘는 몇 가지 경우로 쪼갤 수 있어? 두 가지 경우. 이 경우랑 이 경우 두 가지로 쪼개지는 거라고.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갔니? 그렇다면 요 새끼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접근은 기초입니다. 기초적인 접근은 A1, A2, A3, A4, A5 요 경우에서 됐어 안 됐어? 빠져주면 돼. 어떤 경우를 빼버리면 돼? A1, A2, A3 그 다음 같다. A4와 어떤 경우? 같다. 그렇지. 이 경우가 빠진 거야. 그 다음에 뭐? A5 노래 이해 갔냐 안 갔냐? 빠져주면 될 거거든. 표현 이해갔어? 그럼 얘를 빼니까 요 놈의 식기의 경우가 결국에 얘는 얼마였어? 15였어.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쌤 이거 어떻게 빼요? 야 둘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예를 들면 1, 1, 2면 얘 무조건 얼마? 2. 됐냐 안 됐냐? 함수를 얘기하면 1, 2 다르고 3하고 4가 어떤 놈? 한 놈한테 쏘면 된다라는 거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냐 안 됐냐? 다시 원래 지금 우리가 얘를 함수 모양으로 바꾸면 A1, A2, A3, A4, A5가 1, 2, 3, 4, 5, 6 여기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 맞아 틀려? 근데 3과 4가 어떤 경우라고? 같은 경우라고. 얘들을 한 방에 쏘면 될 거 아니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냐 안 됐냐? 그럼 뽑아야 될 놈이 몇 개가 되는 거고? 그렇지. 4개를 뽑히겠지요. 5개 뽑는 경우가 아니라 몇 개를 뽑혀? 4개로 뽑혀? 얘를 몇 개 종류로? 그렇지. 6종류로. 구분선 몇 개? 5개. 됐냐 안 됐냐? 됐니? 그러면 전체 얼마? 9, 10, 5. 얘를 뭐 하시면? 빼버리시면 되겠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일단 기초 먼저. 됐니? 됐냐? 자 그러면 요 놈을 필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를 한번 해보시냐면 얘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됐지요? 필기 쭉 하시고 그 다음에 저거 개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필기하고 아마 개수 쉬고 하면 충분하실 겁니다. 자, 요 경우를 구하려고 보면 요 놈의 식기는 당연히 기본은 어느 경우에서 A1, A2, A3, A4, A5 전부 다 적용되는 요 전체 경우에서 빼줘야 돼. 언제를? A1이랑 A2는 요거고요. 다음 A2랑 A3랑 같고 다음 아이쿠야 A3랑 같고 다음 A4보다 작거나 같고 다음 A4랑 A5랑 같은 경우 요거 뺀다고? 틀렸는데? 그럼 안 되는데? 다시 읽어. 됐니? 됐어? 이 얘기는 A2는 A3보다 어떤 경우? 작은 경우지. 맞아 틀려? 그럼 요 놈의 식기에는 A2하고 A3가 작은 경우랑 다음에 또 어떤 경우 들어가 있어? 같은 경우 들어가 있어. 이 안에는 얘네 둘이 작은 경우랑 어떤 경우 들어가 있어? 같은 경우 들어가 있지. 총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3가지야. 3가지라는 게 뭐냐면 A2, A3, A4, A5 요거 하나랑 다음 A2, A3, A4, A5 4가지겠다. A2, A3 그 다음에 A4, A5 A2, A3, A4, A5 이 4가지 경우가 다 나올 수 있는 거야. 뭔 소린지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이거 A가 B보다 같다와 A는 B보다 작다 이게 또 놈으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 안에는 요 놈의 식기 안에는 2가 3보다 작다 그 다음에 4가 5보다 작다 다음 작다 같다 같다 작다 같다 같다 이 총 4가지 경우가 나온다고. 근데 이거 하나만 빼면 돼 안 돼? 안 돼요. 뭔 소린지 이해 갔냐 안 갔냐? 즉 여기에서는 이 전체 경우에서는 빠져야 되는 게 요렇게 몇 가지가 빠져야 되니? 3가지가 빠져야 된다고. 뭔 소린지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이 3가지를 빼려면 요 놈의 식기가 이렇게 빠지면 돼 안 돼? 안 돼. 이거는 그 3가지 중에 몇 가지만 뺀 거야? 한 가지만 뺀 거라니까? 뭔 소린지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요 놈의 식기가 어떻게 되는 경우가? 이 경우를 먼저 빼야 되고요.
됐냐 안 됐냐? 다시 지금 저 안에 있는 A2, A3, A4, A5 이 안의 경우부터 다시 한번 갈게요. 얘는 몇 가지 경우가 있다고? 시작! A2가 A3보다 작다이면 A4가 A5보다 작다의 경우와 이 경우에 A4와 A5가 어떤 경우? 같은 경우. 됐어 안 됐어? 또? 2가 A3랑 같은 경우에 다음 A4가 5보다 작은 경우랑 얘네들 같으면 그렇지. 이렇게 총 4가지가 나온다고. 그럼 그 안에 요 경우를 빼는 거거든. 맞아 틀려? 이 경우가 빠지는 경우니까 몇 가지가 현재 빠져 있는 거야? 이 4가지 중에. 그렇지. 이 2가지가 다 빠진 거야.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음. 그러면 또 요 경우 빼야 되겠네? 즉 요 2가지 경우에는 얘네들이 또 어떤 경우? 같은 경우 이거 빠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연어무식에서는 또 빼줘야 돼. A1, A2, A3 그 다음에 A4 다음 누구? A5랑 어떤 경우? 같은 경우.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지금 요 경우에는 얘하고 얘 빠지는 거지. 됐니? 다시 첫 번째 경우에는 요 둘이 빠져. 두 번째 경우에는 요 둘이 빠져. 그럼 몇 번 빠진 놈 있니? 2번 빠진 놈 있거든. 누구하고 누가 2번 빠졌어? A2와 A3가 같은 경우 또 A4와 A5가 같은 경우.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걔는 2번 빠졌으니까 몇 번을? 한 번을 뭐 해야 돼? 그렇지. 더해줘야 돼.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연어고 쉽게는 A1, A2 같아 A3 다음 A4 같아 A5 이렇게 계산하셔야 될 거라고.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자 일단 계산식 먼저 세우세요 빨리. 계산식 이거 적으시고 계산식 세우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요놈의 경우에서는 얼마? 10시 5 나와야 되고 요놈식의 경우에서는 9시오 요놈식의 경우에서는 9시오 요놈식의 경우에서는 8시오. 그렇지. 됐어 안 됐어? 10시오에서 9시오를 몇 번 빼고? 2번 빼고 8시오 몇 번을? 한 번을 뭐 해줘야 돼? 더해야 돼. 여기까지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이렇게 푸는 게 대부분 교과 과정에 나와 있는 기초야. 이해 갔어? 이런데 얘를 이렇게 푼다. 뭐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기본이니까. 근데 걔를 우리는 요놈을 싣기가 먼저 기억하셔야 될 건 뭐가 가능하다라는 걸 먼저 이해를 했어. 중복 가능하다부터 시작을 했잖아.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럼 중복 가능하니까 그러면서 얘가 크기순이기 때문에 중복이면서 중복 순열 빼야 돼? 중복 조합 빼야 돼? 중복 조합 빼야 돼. 거기까지 이해됐냐 안 됐냐? 그러면 중복 조합을 접근하는 방법을 처음에 2가지로 알려줬어. 첫 번째 뭐였냐면은 숫자 뽑은 다음에 첫 번째 자리 더하기 0 두 번째 자리 더하기
1. 세 번째 자리 더하기 2 해가지고 숫자를 다 어떻게 달리해서 뽑는 경우와 같다 다르다? 같다. 맞아 틀려? 다시 노트 빨리 펴봐. 그래서 제일 처음에 2H, 3H 걔네들 보여줬잖아. 됐어 안 됐어? 뽑은 숫자에 0, 1 더해서 결국에 이 중복조합 뽑는 경우는 같은 걸 뽑는데 그 같은 거를 그냥 보면 힘드니까 0 첫 번째는 가만두고 두 번째는 1 더하고 만약 하나 더 뽑으면 세 번째는 얼마 더하고 2 더하고 그 다음에 얼마 더하고 3 더하고 그 다음에 얼마 더하고 4 더해가지고 표현이에 가서 걔들을 다 어떤 수로 바꾼 다음에 다른 수로 바꾼 다음에 경우의 수를 뽑는 거와 같다 다르다? 같다고 얘기했었지요. 됐냐 안 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우리가 구분선 뽑는 거였어. 예,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러면서 그때 둘 다 알아두셔야 된다 그랬잖아. 문제 형태에 따라서. 물론 구분선이 기본 조건이긴 해. 제일 많이 쓰이니까. 예, 갔니? 근데 그 구분선 말고 요 놈의 식기를 그러면 우리가 10CO, 6HO에서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를 이 표현과 얘는 같다 그랬어? 다르다 그랬어? 같은 거지. 어차피 주사위 뽑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풀이를 연습을 하실 때 아예 이 방법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좀 더 편하긴 하다고. 이 모든 형태까지 다 하려면. 그럼 그 얘기는 결국에 A1, A2, A3, A4, A5 이렇게 뽑아내는 놈의 식기가 얘네들이 주사위 숫자였기 때문에 1부터 어디까지? 6까지 뽑아내는 이런 표현과 동일하다고 얘기했죠? 얘들 중에 가장 단순한 예를 뽑는다면 주사위는 11111 이거랑 같은 거였어? 맞아 틀려? 또 요 놈을 좀 더 나열한다면 1111 얼마? 2랑 동일할 것이고 됐냐 안 됐냐? 그럼 이렇게 뽑는데 얘네들이 실제로 이렇게 중복 가능하게 뽑아내는 경우를 그냥 보면 힘드니까 맨 앞에는 어떻게? 더하기 0 뒤에는 더하기 얼마? 1 더하기 얼마? 2 더하기 얼마? 3 더하기 얼마? 4를 해서 서로 어떤 놈으로? 다른 놈으로 바꿨지. 맞아 틀려. 그럼 그 얘기 이거인 거야. 여기에 등호 들어간 걸 뒤에다 더하기 얼마를 해버리면서 1을 하면서 등호 들어간 부분을 없애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근데 뒤에 있는 놈도 또 같은 등호 들어갔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또 얼마를 더해? 1을 더하겠지. 근데 실제적으로 여긴 1 더했으니까 얘랑 달라져야 되는 거니까 처음 입장에서 보면 얼마 더해줘야 돼? 2를 더해야 돼. 그러면서 여기 등호를 사라지게 다른 숫자 바꿔도 돼. 맞아 틀려? 다음에 요 놈의 식기에서도 또 등호 들어갔으니까 얼마 더해서? 3 더해서 여기 등호도 바꿔서 이렇게 가도 되겠죠? 되냐 안 되냐? 그 다음에 또 여기다 얼마 더해서? 4를 더하면은 이번엔 A4하고 A5 사이에 등호가 사라지겠네. 됐어 안 됐어?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있는 숫자에도 당연히 A5는 6까지 갈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 얼마를 더하면 4를 더하면 맨 뒤에 숫자가 얼마로 바뀔 것이고 10으로 바뀌고 처음엔 더하기 0이었잖아. 그럼 앞에 1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즉 11111 이렇게 뽑는 경우는 1부터 어디까지 숫자 중에? 10까지 숫자 중에 크기 순으로 몇 개를 뽑아내면 돼? 5개 뽑아내면 돼. 그럼 경우의 수는 시작? 15 그렇지. 동일하지. 표현이 해갔어 안 갔어? 표현이 해갔니? 그게 0 더하고 1 더하고 2 더하고 3 더하기 4 더하기 5라는 거야. 표현이 해갔냐 안 갔냐? 표현이 해갔어? 자 그럼 다시 갑니다. 요 놈식이 이제 이해 갔죠? 얘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그렇다면 얘를 활용을 하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이 짓을 할 때 얘를 할 때 우리는 전체 경우에서 요거 빼. 아 쌤 이건 단순하잖아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짓을 할 때는 당장 안 되거든. 경우가 머릿속에 안 들어오니까. 이해 갔어 안 갔어? 물론 이게 원래는 정확하게 다 들어와서 이 경우를 따질 줄은 알아야 된다고 니들이. 이해 갔어 안 갔어?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요 짓을 할 때 편하게 가자라는 거야. 즉 결국에 요 풀이를 다시 두 번째 풀이로 얘를 바꿔버리게 되면 A1, A2, A3,
A4, A5 이렇게 돼 있는데 얘들이 실제 가질 수 있는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어디까지? 6까지였잖아. 맞아 틀려? 그러면 요 놈이 얘는 등호 들어갔어. 등호 우리 없애자고. 그럼 없애려면 얘는 가만 두고 뒤에 얼마 더해서? 1 더해서. 됐어 안 됐어? 다음 요 새끼 등호 둘이 어쩌자고? 없애자고. 그럼 얘보다 숫자 하나 더 뭐 하면 돼? 커지면 되겠네? 그럼 얼마 더하고? 2. 처음에서부터 보면 됐냐 안 됐냐? 다음 여기 등호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건드리지 마. 안 건드려도 되잖아. 그 다음 요놈의 쉽게 등호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지. 그럼 숫자 어때야 돼? 달라져야 되겠네? 맞아 틀려? 그럼 요놈의 쉽게에서 등호 없애려면 여긴 2였으니까 얘 가만두지만 거기다 얼마 더하면 돼? 하나 더 더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플러스 얼마? 그렇지. 그럼 여기 똑같아지니까 6에도 얼마? 3 더해. 그럼 1부터 어디까지 숫자로 바뀌어? 그렇지. 1부터 9까지 숫자 중에서 A1, A2, A3, A4, A5 이렇게 되는 거랑 동일하겠지요.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럼 전체 몇 개 중에서 9개 중에서 됐어 안 됐어? 몇 개를? 뭐 해버리면? 그렇지 끝나겠지.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표현이 이해갔니? 됐냐 안 됐냐? 됐나요? 그럼 요 놈의 새끼도 편해지겠네. 어디 갔어? 요 새끼도 편하겠네. 1부터 어디까지야? 6까지잖아. 하나, 2개만 사라지게 하면 끝이겠지. 됐어 안 됐어? 표현 이해갔니? 됐나요? 요 놈의 새끼 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답! 그러면 1, 0, 1, 2, 8, 85.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28페이지요. 28페이지.
자, 한 유형만 하시면 되니까 나머지는 이제 노트 보시면서 쭉 나머지는 또 독특한 모양만 잡아내시면 됩니다. 자, 163번이야. 다시 몇 번 보자고? 163번. 자, 봅니다. 3, A, B, C, D 이런 순서로 만족하는 무슨 수? 자연수. 자연수. 당연히 얘는 다 자연수가 돼야 돼. 3부터 10까지니까. 됐어 안 됐어? 단순한 A, B, C, D의 순서쌍을 구하면 얘네들이 다 등호 들어갔으니까 3, 3, 3, 3 또 3, 3, 3, 4 얘 갔어 안 갔어? 이런 경우가 되겠지?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바로 중복보합으로 판단이 되셨으면 요놈의 식기를 구분선이 아니라 뭘로? 숫자 0, 1, 2, 3, 4 이게 훨씬 편하다고. A하고 B 사이에 등호 지우면서 누구의 얼마를? B의 1을 더해. 다음 B하고 C 사이에 등호 지우면서 누구의 얼마를? C의 2를 더해. 다음 C하고 D 사이에 뭐 지우면서? 등호 지우면서 누구의 얼마를? D의 3을 더했지? 그러면 맨 마지막 뒤에 10에는 얼마 더해야 돼? 3. 그렇지, 3 더하면 돼. 그럼 숫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서? 3부터 13까지 중에 몇 개 뽑아내야 돼? 4개. 3부터 13까지면 숫자 몇 개니? 11개. 그렇지. 됐지? 항상 개수 시작 1부터 하라 그랬습니다. 됐냐 안 됐냐? 그럼 얘 경우의 수는 시작 11, 14 됐지요.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등호가 중간에 꼈다 안 꼈다를 우리가 만약에 다 풀어내야 된다면 이런 경우를 전부 다 잡아내야 되는데 이 경우는 너무 빡세니까 이해 갔어 안 갔어? 등호를 지우는 0, 1, 2, 3, 4 더했던 그 패턴을 그냥 그대로 활용하자고. 이해 갔니? 그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됐나요? 뭔 소린지 이해 갔어? 오케이. 그러셔서 다음 시간 화요일부터 우리 다시 뭐 들어간다? 특강 들어갑니다. 화요일날 몇 시까지? 2시까지입니다. 2시부터 클리닉 시작이고요.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래서 화요일날 171쪽까지 171번까지입니다. 미안. 171쪽이 아니라 171번까지 풀어오시고요. 그날 앞부분하고 문제풀이 다시 할 겁니다. 앞부분에 못했던 거. 이해 갔니? 활동 시간에. 화요일날 171번까지만 풀어오시면 되고요. 다음에 클리닉은 조금 숙제 나가야 돼. 내가 웬만하면 안 내려가는데 클리닉 숙제는 있어야 되니까 클리닉 숙제. 클리닉을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생각함수 하나도 안 했니? 네. 생각함수 하나도 안 했지. 생각함수를 조금만 나가볼까? 클리닉 교재는 73페이지까지. 클리닉 교재 73까지입니다. 클리닉 교재 73페이지까지입니다. 둘 잘 들어. 저녁 때 오기로 했으니까. 클리닉 교재는 73페이지까지입니다. 그래서 클리닉 시간 때 그거 확인 받으시고 오늘 삼각함수하고 내가 지금 숙제 검사 안 했는데 그날 다시 하겠습니다. 삼각함수 부분 수원하고 그 다음에 확통교재 검사 그날 할 테니까 못하신 분들은 그날까지 제대로 해오세요. 한예원, 정유리, 알았어? 나머지 너도, 언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가세요.